경기도 외곽 군부대가 한눈에 보이는 작은 도시. 저녁 6시 시내 유일한 종합체육관에서 격렬한 훈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기마린의 날카로운 구령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20살인 하리는 체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강인한 모습이었어요. 키 165cm의 탄탄한 몸매, 그리고 불꽃 같은 눈빛이 인상적인 소녀였죠. 야, 기마린. 니년이 뭔데 여기서 지시질이야? 갑자기 들린 거친 목소리에 체육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태영이 운동기구를 거칠게 내려놓으며 할인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21살인 민태영은 같은 체대 준비생이었지만 할인과는 사사건건 부딪히는 사이였습니다. 지시가 아니라 운동이야. 너도 따라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해. 할인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너 때문에 운동 분위기 다 깨져. 여자가 왜 이렇게 날뛰는 거야? 여자라서 운동 못해? 그럼 너는 남자라서 운동 잘해? 할인이 반박하자 민태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실제로 할인의 운동 실력은 웬만한 남학생들보다 뛰어났거든요. 특히 체력이나 지구력 면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야, 김할인.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결국엔 엄마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체육관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민태영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였어요. 할인의 어머니 한유진은 현역 육군 스타, 즉 소장이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서 여자 장군이라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할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가 장군이라서 다 조심하겠지? 그런 거 없어. 난 내 힘으로 살아. 웃기네. 그럼 한번 증명해봐. 내 엄마 백없이 말이야. 민태영의 도발에 주변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운동복을 정리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증명? 매일 하고 있는데? 그때 할인의 친구 미소가 다가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만해, 둘 다. 운동하러 온 거잖아. 하지만 민태영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거칠게 나왔습니다. 야, 김할인. 내가 그렇게 강하다면서? 그럼 나랑 한번 붙어볼래? 아니면 무서워? 체육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선 도전이었거든요. 할인은 천천히 민태영을 쳐다봤어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진 사람은 앞으로 상대방한테 시비 걸지 않는 거야. 당연하지. 두 사람이 대치하는 순간 체육관 관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야야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체육관이 놀이터야? 관장의 제지로 상황은 일단 정리됐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민태영은 할인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김할인, 이거 끝난 게 아니야. 할인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훈련이 끝나고 체육관을 나서는 길에 미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인아, 넌 왜 그렇게 세게 구는 거야? 좀 부드럽게 해도 되잖아. 할인이 걸음을 멈추고 친구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날 약하게 보면 진짜로 다 밟아버리려고 하니까. 무슨 뜻이야? 군인 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두 가지로 생각해. 하나는 무섭게 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우습게 보는 거야. 무섭게 보는 사람들은 엄마 권력에 기대서 산다고 생각하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 할인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쌓인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20살까지 살아오면서 그녀는 항상 장군의 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고민했어요. 그래서 더 강해져야 하는 거야.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래야 진짜 나를 인정받을 수 있어. 미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할인이 너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체육관 구석에서는 민태영과 그의 친구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민태영. 진짜 괜찮아? 김아린이 보통 애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래서 뭐, 결국 여자잖아. 게다가 엄마 백으로 날뛰는 거 보면 정말 꼴 보기 싫어. 민태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할인의 실력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자신보다 어린 여자가 모든 면에서 앞서간다는 게 자존심 상했거든요. 좋아, 김아린. 내가 그렇게 나올 거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날 밤 할인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유진 소장은 평상시처럼 군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어요. 오늘 훈련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할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한유진은 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감지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힘들었을 뿐이에요. 한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말하길 원한다면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할인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군부대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근무하는 곳이었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항상 증명해야 하고, 항상 싸워야 하고,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삶 말이에요. 하지만 할인은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설령 그 길이 험하고 외로울지라도 말이에요. 그때 할인은 몰랐습니다. 오늘 체육관에서 벌어진 충돌이 얼마나 큰 시련의 시작이 될지 말이에요. 그날 밤 민태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체육관에서 벌어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할인이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젠장, 여자 하나한테 이렇게 당할 순 없어. 다음 날 오후 민태영은 평소보다 일찍 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며 어제 일을 곱씹고 있었어요. 야, 민태영. 김아린 그년 정말 건방지더라. 어제 봤지? 친구 중 한 명인 강수가 말했습니다. 맞아.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아나 봐. 엄마가 장군이라고 해서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야. 민태영이 바벨을 들어 올리며 거칠게 대답했어요. 사실 그는 할인의 실력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자신이 남자로서 그리고 선배로서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때 체육관 문이 열리며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할인은 민태영 일행을 힐끗 보고는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저기 온다. 진짜 딱 보기에도 거만해. 강수가 속삭였고 민태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인은 스트레칭 매트 구역으로 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태영과 친구들이 계속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할인아, 뒤에서 친구 미소가 불렀습니다. 일찍 왔네. 응, 오늘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두 사람이 함께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딘지 이상했어요. 민태영 일행이 계속 웅성거리며 이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들 왜 저래?
뭔가 수상해. 미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어차피 할 일 없어서 그러는 거야. 하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경계하고 있었어요. 민태영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운동이 한창 진행되던 중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린이 스트레칭 매트에서 다리 근육을 늘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민태영이 다가와 거칠게 말했습니다. 야, 김아린. 여기 내 자리야. 뭐라고? 하린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어제도 같은 말을 했었는데 오늘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내가 먼저 쓰기로 한 자리라고. 비켜. 먼저 온 사람이 쓰는 거 아니야? 나 여기서 이미 30분째 운동하고 있는데? 하린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 그럼 힘으로 정하자. 민태영이 갑자기 하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린은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그 순간 민태영이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마치 하린이 발로 찬 것처럼 보였어요. 아야, 인연이 발로 찼어. 민태영이 다리를 부여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체육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뭐, 나 발로 안 찼는데? 하린이 황당해하며 항변했지만 민태영은 계속 아픈 척 연기를 했습니다. 다들 봤잖아. 김아린이 나를 발로 찼다고. 강수와 다른 친구들이 달려와 민태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야, 김아린. 너 진짜 미쳤구나? 어떻게 사람을 발로 차? 나 안 찼어. 걔가 혼자 넘어진 거야. 하린이 억울하게 소리쳤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차긴 한 건가? 글쎄, 잘 안 보였는데. 설마 여자가 남자를 차겠어? 하지만 민태영의 연기는 계속됐습니다. 진짜 아파. 이거 완전 타박상이야. 어떡하지? 체육관 관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관장님, 김아린이 민태영을 발로 찼어요. 강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하리는 정말 억울했어요. 자신은 그저 손을 뿌리쳤을 뿐인데 민태영이 일부러 넘어져서 자신을 모함하고 있었거든요. 관장님, 제가 안 찼어요. 정말로요. 하린이가 그럴 리 없어요. 미소가 하린을 대신해 항변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둘 다 오늘은 그만하고 집에 가.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관장의 중재로 상황은 일단 정리됐지만 하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체육관을 나서며 하린은 민태영을 째려봤습니다. 민태영은 하린을 향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아린, 이제 알겠지? 내가 아무리 잘나봤자 결국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돼. 하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소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린아, 괜찮아? 진짜 억울하겠다. 괜찮아. 사실이 밝혀질 거야. 하지만 하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태영은 친구들과 함께 군인 자녀 모임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아린 그년 진짜 싸가지 없음. 오늘 나를 발로 참. 장군 딸이라고 설치는 거 진짜 꼴 보기 싫어. 곧이어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김아린이? 어머, 그럴 리가. 아니, 요즘 애들 무섭더라. 장군 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은 점점 왜곡되어 퍼져나갔어요. 김아린이 남자를 발로 찼대. 장군 딸이라고 설친다더라. 무서운 애네, 정말.
한편 하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집에서 운동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태영의 계획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할인을 완전히 굴복시킬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도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할인, 내가 우리를 얕봤구나. 이제 제대로 보여줄게. 민태영의 눈빛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리는 체육관에서 벌어진 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리나, 요즘 사람들이 너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지 않아? 친구 미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둘은 체육관에서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기분 탓이겠지. 뭐? 하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특히 군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이 동네에서 소문이 퍼지는 건 순식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민태영 일행은 안 보이더라. 다행이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리는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며칠간 민태영과 마주치지 않아서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미소와 헤어진 후 하리는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큰 길로 가는데 오늘은 왠지 지름길로 가고 싶었어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거든요. 폐체육관 뒤편으로 이어지는 골목길. 이곳은 가로등이 몇 개 없어서 저녁 시간이면 어두컴컴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이 길을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골목 중간쯤 갔을 때였습니다. 야, 김할인.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할인이 멈춰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민태영이었습니다. 뭐야? 여기서 뭐해? 할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민태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너 때문에 며칠간 못 잤어. 민태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때 주변 그림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강수를 비롯해 4~5명의 남학생들이었습니다. 할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일이었거든요. 야, 너희들 뭐 하려는 거야? 할인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도 2명이 더 나타나 퇴로를 막았어요. 김할인, 내가 그렇게 잘났다면서? 오늘 제대로 보여줘. 민태영의 목소리에는 며칠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쳤어? 여기 CCTV 있어. 할인이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곳은 폐체육관 뒤편이라 CCTV가 없었어요. 민태영들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였죠. CCTV? 어디에? 여기 그런 거 없어. 강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민태영이 더 빨랐어요. 폰 만지지 마. 민태영이 할인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할인이 뿌리치려 했지만 워낙 힘이 세서 쉽지 않았어요. 놓으라고. 할인이 소리치며 무릎으로 민태영을 찼습니다. 민태영이 비틀거리며 물러섰어요. 인연이 또. 그 순간 다른 남학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할인은 체대 준비생답게 몸을 피하며 저항했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어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할인이 있는 힘껏 소리쳤지만 이 시간에 이곳을 지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 한 명이 할인의 입을 막으려 했고 할인은 그 손을 깨물었어요. 아, 인연이 물어. 상황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민태영이 분노에 찬 눈빛으로 할인을 노려봤어요. 김할인, 내가 우리를 우습게 본 대가야.
첫 번째 주먹이 할인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할인이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아파? 두 번째, 세 번째 주먹이 이어졌습니다. 할인은 몸을 웅크리며 급소를 보호하려 했지만 여러 명이 동시에 때리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만해. 제발. 할인의 애원도 소용없었습니다. 민태영과 친구들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발차기가 할인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갈비뼈에 충격이 전해지며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으악! 할인의 비명이 어둠 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야, 이제 그만하자.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민태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 인연이 진짜 반성해야 해. 또 다른 발차기가 할인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할인은 바닥에 엎어진 채 신음했어요. 그때 할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죠. 엄마.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엄마 찾아? 네 엄마가 여기 올 것 같아? 민태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폭행은 10여 분간 계속됐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몸 곳곳이 아팠고 특히 갈비뼈 부근에서 찌릿한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누군지 말이야. 민태영이 마지막으로 할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자. 누가 볼까봐. 일행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인은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할인은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의식도 또렷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사람처럼 살아보려 한 죄밖에 없잖아. 할인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누가 쓰러져 있네. 경비원이었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던 중에 할인을 발견한 거였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경비원이 급하게 달려와 할인을 확인했습니다. 할인의 상태를 본 경비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거 큰일 났네. 바로 신고해야겠어. 경비원이 재빨리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폐체육관 뒤편에 젊은 여성이 쓰러져 있어요. 폭행당한 것 같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경비원은 할인 곁에 있어줬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곧 병원 갈 거예요. 할인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서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할인은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온몸의 고통이 의식을 잠식하고 있었거든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할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악몽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병원 응급실.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의사의 진찰을 받고 있었어요.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갈비뼈 2대 이상 골절 의심, 전신 타박상, 그리고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간호사에게 설명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은 됐나요? 네, 어머니께 연락드렸는데 곧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간호사의 대답에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인은 진통제를 맞고 나서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옆구리 쪽이 숨을 쉴 때마다 찌릿했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폭행을 당했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혹시 가해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우선이었거든요. 그때 응급실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 어디 있어요? 날카롭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한유진 소장이었어요. 간호사들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한유진은 군복을 입은 채였어요. 급한 소식을 듣고 부대에서 바로 온 거였거든요. 저기 3번 침대입니다. 간호사가 안내했고 한유진이 급하게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인아, 딸의 모습을 본 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인의 얼굴과 팔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도 터져 있었거든요. 엄마,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강한 척하던 모든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어요. 누가 우리 할인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한유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환자의 어머니입니다. 잠깐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의사와 한유진이 별도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갈비뼈 2대 골절과 전신 타박상이 심각합니다. 최소 2주간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의 설명에 한유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이에요. 경찰 신고를 권합니다. 그때 응급실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유진 소장님, 헌병대 소속 군인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유진이 부대에 긴급 상황을 알렸던 거였습니다. 소장님, 상황 파악했습니다. 헌병대장 이준호 중령이 다가와 격려했습니다. 보고해. 한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평소의 어머니가 아닌 군인의 모습이었죠. 폐체육관 뒤편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으로 보입니다. 현재 현장 보존하고 있고 목격자인 경비원도 확보했습니다. 가해자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유진이 할인에게 돌아왔습니다. 할인은 진통제 효과로 조금 나아진 상태였어요. 할인아, 누가 그랬는지 말해줄 수 있어? 한유진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했지만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민태영이요. 그리고 친구들. 할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민태영? 누구야? 같은 체육관 다니는 체대 준비생이요. 한유진이 헌병대장을 돌아봤습니다. 민태영이라는 인물 조사해. 즉시, 네, 소장님. 이준호 중령이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장님, 민태영의 신원 확인됐습니다. 보고해. 민태영, 21세. 부친이 육군 제7보병사단 김철수 연대장입니다. 한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군 간부 자녀가 연루된 사건이었거든요. 더 있습니다. 가해자 중 일부가 모두 군 관련 가족들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준호 중령의 보고에 한유진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군 간부 자녀들이 조직적으로 폭행을? 이게 말이 되나? 병원 복도에 한유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의료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이준호 중령. 네, 소장님. 이건 일반 민간 사건이 아니야. 군기문란 혐의로 수사 개시해. 지금 당장. 하지만 소장님, 상대방도 군 간부 자녀들이고 이준호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한유진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 딸을 집단으로 폭행한 걸 덮으라는 얘기야? 한유진이 헌병대장을 노려봤습니다. 아닙니다. 즉시 수사하겠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내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군대식으로 다 뒤집어 줄게. 한유진의 말에 주변군 간부들이 숨죽이며 경례했습니다. 그때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너무 큰일 만들지 마요. 뭐라고? 할인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당당하게 살려고 한 게 죄야? 한유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내가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할인아. 그 순간 응급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강인한 여군 장군이 딸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엄마는 안 울어요. 할인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왔으니까. 한유진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이준호 중령, 내 명령 들어. 네, 소장님. 24시간 안에 가해자 전원 검거해. 그리고 관련된 모든 군 간부들 소환해.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줄 거야. 한유진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계급장 하나 떨어지면 나 같은 여군 장군 하나 없어지는 거야. 그보다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지금 군인을 어떻게 보고 자랐는지야. 한유진의 말에 헌병대원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오전 헌병수사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유진 소장의 명령이 떨어진 후 단 12시간 만에 민태영과 가해자들의 신원이 모두 파악됐어요. 소장님, 긴급 보고드립니다. 이준호 중령이 병원 면회실로 한유진을 찾아왔습니다. 할인은 아직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어요. 보고해. 한유진은 밤새 딸 곁을 지키느라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가해자 명단입니다. 주동자 민태영을 포함해 총 5명이고 모두 군 간부 자녀들입니다. 이준호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특히 민태영의 부친 김철수 연대장이 문제입니다. 이미 사건 무마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마라고? 어떻게? 30분 전 김철수 연대장이 직접 사단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이들 장난이라고 크게 문제 삼지 말자고 했다더군요. 장난이라고? 한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다른 가해자 부모들도 모두 군 간부들인데 벌써 서로 연락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준호의 말에 한유진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게 우리 군의 현실이야? 자식이 남의 딸을 집단 폭행했는데 무마하려고? 그때 한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사단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유진 소장. 유진아, 나야. 어제 일 들었어. 김태호 사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사단장님. 할인이 많이 다쳤지? 정말 안 됐어. 그런데 말이야. 사단장의 말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이 일을 너무 크게 키우지는 말았으면 해. 아이들끼리 생긴 일이니까. 한유진의 얼굴이 싸늘해졌어요. 사단장님, 제 딸이 갈비뼈 2대가 부러졌습니다. 이게 아이들 장난인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김철수 연대장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 합의를 보는 게 어떨까? 합의요? 한유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추가 보상도 충분히 해줄 거야. 대신 이 일이 공식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사단장님, 한유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일은 합의할 성질이 아닙니다. 정식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유진아, 생각해봐. 이 일이 커지면 너한테도 좋지 않아. 여군 장군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 사단장의 말에 담긴 위협을 한유진은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한유진이 전화를 끊자 이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윗선에서 압박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내 딸이 맞은 건 사실인데? 그때 또 다른 헌병대원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소장님, 김철수 연대장이 직접 오겠다고 합니다. 뭐? 한유진이 놀랐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민태영도 함께 데리고 온다고 하더군요. 30분 후 병원 로비에 김철수 연대장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의 김철수는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오늘은 표정이 어두웠어요. 옆에는 고개를 푹 숙인 민태영이 서 있었습니다. 한유진 소장님, 김철수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김철수 연대장. 한유진의 대답은 차갑고 간결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김철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영아, 인사해. 민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유진의 표정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제 딸에게 하세요. 저에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할인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됩니다. 환자는 아직 안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때 민태영이 갑자기 말했어요. 저희가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한유진이 민태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그랬어? 그게 할인이가 저를 무시했다고 집단 폭행을 해? 한유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김철수가 급하게 아들을 말렸어요. 태영아, 그만해. 소장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요?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치료비는 물론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영이는 제가 단단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김철수의 말에 한유진이 냉소를 띄었어요. 연대장님, 이게 교육 문제인가요? 이건 범죄입니다. 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태영이가 처음 저지른 일입니다. 처음이라고 해서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이준호 중령이 다가와 한유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소장님, 헌병수사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야? 일부에서는 윗선 눈치를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군 조직 내부에서도 압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소장님 명령대로 철저히 수사하자는 입장입니다. 김철수가 한유진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말했어요. 소장님, 이 일이 크게 번지면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서로 상처만 커질 뿐이에요. 한유진이 김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연대장님 말씀은 제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하자는 뜻입니다. 합리적이라. 한유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계급장 하나 떨어지면 나 같은 여군 장군 하나 없어지는 거야. 그보다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지금 군인을 어떻게 보고 자랐는지야. 한유진의 말에 김철수와 민태영이 숨을 죽였습니다. 연대장님, 이 일은 단순히 우리 아이들 문제가 아니에요. 군인의 자녀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요. 김철수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한유진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때 병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한유진이 급하게 병실로 향했고 김철수 부자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한유진은 침대에 앉아 있는 딸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할인의 얼굴에는 여전히 멍이 들어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해 보였어요. 할인아, 기분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엄마. 할인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김철수와 민태영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할인이 민태영을 보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젯밤의 공포가 되살아났거든요. 할인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한유진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철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할인이 정말 미안해. 우리 태영이가 큰 잘못을 했어. 할인은 대답하지 않고 어머니만 바라봤습니다. 태영아, 제대로 사과해. 김철수가 아들을 재촉했고 민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인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했어. 할인이 천천히 민태영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왜 그랬어? 할인의 조용한 질문에 민태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게 내가 날 무시하는 것 같아서. 무시? 할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누구를 무시한 적 없어. 하지만 태영아. 할인이 민태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우리 엄마가 투스타라서 딸 특별 대우 받는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겠다고 생각한 거지? 민태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인의 말이 정확했거든요. 나는 엄마가 군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살고 싶었어.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김철수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인아, 정말 미안해. 아저씨가 태영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어. 아저씨. 할인이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민태영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군인 자녀라는 게 특권이라고 또는 약점이라고. 한유진이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인이 혼자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할인아, 엄마 괜찮아요. 할인이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 말해봐. 한유진이 격려했습니다. 투스타 소장의 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할인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갈비뼈 통증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한유진이 부축해줬습니다. 제가 맞은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할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제 엄마는 이걸 감추지 않을 겁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거든요. 할인아,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할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서로 합의해서 조용히 넘어가자는 거죠? 하지만 전 동의하지 않아요. 그 순간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20살 여대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당당했어요. 한유진이 딸을 바라보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함께 미안함도 들었어요. 지금까지 딸을 군인의 자식으로만 대하던 자신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엄마. 할인이 한유진을 불렀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싶어요. 뭐? 한유진이 놀랐습니다. 군사고문단이랑 함께요. 이 일을 정확히 알리고 싶어요. 김철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할인아,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충분히. 아저씨. 할인이 김철수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에요. 아저씨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한유진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인아, 정말 괜찮겠어? 힘들 거야. 엄마, 전 이미 충분히 힘들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그때 이준호 중령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뭔 일이야? 다른 가해자 부모들이 모두 사단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떤 압박? 사건을 덮지 않으면 소장님 진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김철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소장님,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연대장님, 한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 딸 앞에서 협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만, 엄마, 할인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계급장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할인아,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군인이기 전에 제 엄마니까요. 한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군인이기 전에 제 엄마로 행동해 주세요. 할인의 말에 한유진이 결심을 굳혔어요. 이준호 중령. 네, 소장님. 헌병수사단 공식 수사 개시해. 그리고 언론에도 알려. 소장님. 김철수가 급하게 말렸지만 한유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대장님, 이게 군인다운 거예요. 잘못을 감추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거 말이에요. 민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인아, 제발. 한 번만. 태영아. 할인이 민태영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이제 선택해. 계속 숨을 거야? 아니면 진짜 사과할 거야? 민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는 이미 선택했어.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할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였어요. 한유진이 딸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할인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용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한유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딸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병실 밖에서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흘 후 군사령부 회의실. 긴장감이 가득한 공간에 관련된 모든 군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유진 소장을 비롯해 김철수 연대장, 그리고 다른 가해자들의 부모인 군 간부들까지 총 8명이 참석했어요. 회의실 한쪽에는 헌병수사단장과 군 법무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법정처럼 엄숙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김아린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최종 회의입니다. 김태호 사단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헌병수사단 보고부터 듣겠습니다. 헌병수사단장이 일어서서 보고했어요. 사건 개요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 민태영을 포함한 5명이 김아린을 집단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과 전신 타박상을 입었고 현재도 치료 중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자백했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특히 폐체육관 인근 상가 CCTV에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른 부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헌병수사단장이 말을 이었어요. 일부 관련자들이 사건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증거인멸 지시, 증인 회유, 그리고 상급자를 통한 압력 행사 등이 확인됐습니다. 사단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김철수 연대장이 경비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다른 부모들과 함께 사단장님께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었고요. 김철수가 급하게 일어섰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연대장 앉으세요. 사단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철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계속 보고하세요. 더 심각한 건 조직적 움직임입니다. 가해자 부모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각자의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한유진이 분노에 찬 눈빛으로 다른 간부들을 쳐다봤어요. 이게 우리 군의 모습입니까? 한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남의 딸을 집단 폭행했는데 감추는 게 우선입니까? 한 소장, 진정하세요. 사단장이 말했지만 한유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진정하라고요? 제 딸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진정하라고요? 그때 김철수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한유진 소장, 우리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 일이 언론에 나가면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요? 한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연대장님, 지금 협박하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소장님 진급도 있고, 진급? 한유진이 냉소를 띄었어요. 제 진급 때문에 딸이 당한 일을 덮으라는 얘기군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한 소장, 아이들 일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군에서 이런 일이 공개되면 이미지에 타격이. 이미지요? 한유진이 그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군의 이미지가 뭔가요? 잘못을 감추는 거예요. 바로잡는 거예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할인아. 한유진이 놀라며 딸을 부축했습니다. 왜 여기 왔어? 아직 몸이. 엄마, 전 이 자리에 있어야 해요. 할인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할인이 간부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김할인입니다. 김철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할인아, 여기는 공식회의 장소야. 내가 있을 곳이. 아저씨. 할인이 김철수를 쳐다봤습니다. 제 이야기인데 제가 없으면 안 되죠. 사단장이 당혹스러워했어요. 할인이 이해하지만 여기는. 사단장님. 할인이 사단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모두가 군인이라면 감추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걸로 증명합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살 여대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당당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할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군인의 딸이라는 걸 숨기고 살고 싶었어요. 특별 취급받는 것도 무시당하는 것도 싫었거든요. 간부들이 할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군인의 딸이라는 건 숨길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라는 거요. 한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엄마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엄마의 딸로서 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할인이 김철수를 포함한 다른 간부들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도 감추려고만 하세요? 김철수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게 군인다운 건가요? 할인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헌병 수사단장이 추가 보고를 했어요. 중요한 증거가 하나 더 발견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사단장을 쳐다봤어요. 폭행 당시 할인 양의 휴대폰에서 음성 녹음이 발견됐습니다. 휴대폰이 부서지면서 자동으로 녹음된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녹음 내용에는 가해자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민태영이 엄마가 투스타라고 설치는 거 혼내주자는 발언도 포함되어 있고요.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은폐할 수 없습니다. 사단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유진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사단장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가해자 전원을 군 법원에 넘기고 관련 간부들은
모두 책임을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소장. 김철수가 말하려 했지만 할인이 먼저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체대 대신 군사학과에 진학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자원 입대도 할 거예요. 제대로 된 군인이 돼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유진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제 딸이 보여준 용기, 여러분도 따라해 주세요. 회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각자 선택할 시간이었어요. 6개월 후 경기도 외곽의 같은 도시.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은 그로부터 석 달 전이었어요. 민태영을 포함한 가해자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단폭행죄와 상해죄로 소년원 송치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죠. 김철수 연대장은 정직 처분 후 예편했고 다른 관련 간부들도 모두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이 더 큰 문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한유진 소장은 예상과 달리 승진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보인 용기와 원칙이 오히려 인정받은 거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놀랍게도 잦은 예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기자가 한유진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예편 기자회견 자리였어요. 군인으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군을 돕고 싶어요. 한유진의 대답은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군윤리위원회 위원장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한편 할인은 약속대로 군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체대 준비를 위해 단련했던 체력이 군사학과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됐어요. 할인아, 정말 자원 입대할 거야? 같은 과 친구 수진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게 내 목표야. 할인의 대답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내 엄마 한유진 위원장님 정말 대단하더라.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군 내부 폭력 근절 정책 발표하시는 거 말이야. 응, 엄마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셔. 할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할인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민태영이었어요. 할인아.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태영은 많이 달라져 보였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수줍어하는 모습이었죠. 뭔 일이야? 할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사과하려고 왔어. 진짜 사과 말이야. 민태영이 머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동안 사회봉사하면서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할인이 책을 덮고 민태영을 쳐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했어.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강하더라.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민태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 진짜 강한 건 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라는 걸. 그래서 너처럼 되고 싶어. 진짜 강한 사람 말이야. 할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태영아, 나한테 사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 너 자신을 용서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정하는 거고. 민태영이 놀란 표정으로 할인을 바라봤어요.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하지만 내가 진짜 변했는지는 시간이 증명할 거야. 할인아, 고마워. 정말로. 민태영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도 군사학과로 편입하려고 해. 너처럼 제대로 된 군인이 되고 싶어. 할인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알아. 그래도 해보고 싶어.
민태영이 자리를 떠나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너와 같은 편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 그날 저녁 하리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유진은 군복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군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이었죠. 오늘 민태영을 만났어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것 같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특히 젊을 때는 더 그래. 엄마도 변한 것 같아요. 나도? 네. 예전보다 훨씬 자유로워 보여요. 한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이제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기분이에요? 그날 밤 일이 끝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별이 떨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별이 떠오른 거였다는 걸. 할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 거야. 더 솔직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기회 말이야. 그때 할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군사학과 동기들이 보낸 거였어요. 할인아, 내일 체력 측정 있는 거 잊지 마. 내가 1등 할 거라고 다들 확신하고 있어. 할인이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최선을 다해볼게. 한유진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자원 입대하면 정말 힘들 거야. 후회하지 않겠어? 전혀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남들 눈치만 보고 살았을 거예요. 투스타의 딸이라는 걸 부담스러워하면서 말이에요.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엄마의 딸이라는 것도, 앞으로 제가 군인이 될 거라는 것도. 한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기쁜 눈물이야. 우리 할인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그날 밤 할인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별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별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더라고요. 할인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 전에 그날 어둠 속에서 쓰러져 있을 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딸이라는 타이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김아린. 한유진도 군인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더 큰 뜻을 품고 일하는 새로운 살. 그리고 민태영을 비롯한 가해자들도 진정한 반성을 통해 변화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별은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더 밝게 빛나기 위해 새로운 자리를 찾은 거였죠. 할인이 창문을 닫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당당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었거든요. 진짜 별은 지금부터 떠오르는 거니까요.